국민총회를 결정 선포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명령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바로 자, 그럼 첫 순서로 김원희 여성부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순 항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순 11구 항쟁이란 여순 항쟁 서울유독회 회장 이자훈. 해방 공간에 있어 민중적 과제는 첫째, 민족 자주통일국가 건설, 둘째, 친일파 완전 숙청, 셋째, 토지개혁이었다. 당시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전 농지의 68% 소작인이었고 전 인구의 4%인 대지주가 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작인들은 경자 유존 원칙에 의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요구하였고 이것은 굶주린 농민에게 차활이 걸린 과제였다. 여기에 미국과 야합하여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 분단을 회책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상쟁을 야기시킨 이승만 정권의 단독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제주 사전 민중동지가 무력 충돌로 번지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파견이 결정되었으나 14연대 국민들은 동족 상쟁 절대 반대,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며 제주도 파병에 반대하면서 전남 동부 6개 시군을 장악했다. 이튿날인 10월 20일 결성된 여수인민위원회에서는 6개 항목의 공약을 채택하고 제2항목에서 몽양 여훈영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긴 8일간의 코민이 결성되었고 시민군이 치열하게 저항하자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소위 이상의 군인들과 병사 이상의 경찰들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했으며 미 군사고문단의 지휘 아래 일제하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만주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중심이 된 국군의 14연대 진압 중 6개 시군의 주민을 모두 반란군으로 간주하여 무차별하게 학살했다. 전남도의 통계에 의하여 11,131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3만 명에 가까운 순수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었고 헌법 정신을 유린한 반공을 앞세워 국가폭력의 구조화라는 단초를 열었다. 실정법에 의거하지 않고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불법, 무법, 위법에 의한 만행이 자행되었다. 또한 살아남은 유족들은 약탈, 강화, 폭력, 협박, 공갈, 강간, 수시연행, 감시 등 철저한 사회적 소외에 의해 비국민적 대우를 받았다. 문명 국가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연좌제에 의하여 유족들은 처참한 생을 영위하였다. 14연대 항명이 남긴 역사적 교훈은 32년 만인 1980년 광주 5.18 민주항쟁을 상기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여순항쟁 발생 73년 만인 2021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 현재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폭력이 인정되고 항쟁의 역사적 정당성이 확립됨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분단을 철폐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로 가는 길과 역사 바로 세우기는 눈앞에 다가와 있다. 2024년 6월 26일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일동.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겠다면 각오하라. 우리 유족들이 품고 살아온 한이 소리를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야합, 날조, 왜곡, 자행하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투쟁! 자, 그럼 이자훈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매우 덥습니다. 오늘이 15차. 지난 음력설 이후 2월달부터 쭉 계속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습니다만은 오늘로서 15번째. 일단 특별한 집회를 요구하는 사항이 일어날 때는 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집회는 오늘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신 유족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유족들의 성토 집회 영향을 받아서 약간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전남도로 지난달 148명 결정된 유족들의 명단이 정리가 돼가지고 전남도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일단 전산 작업을 하고 각 개인별로 확정된 유족들한테 등기로 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7월 2, 3일경까지는 전부 도착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유족분 중에 이번에 결정을 받으신 분은 저한테든지 사무장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부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순 항쟁을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 여성부위원장 김원희 씨가 낭독한 여순 항쟁이라는 이 문장을 읽고 몇 번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됐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옛말에 서당제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이 들으면은 역시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흔히 여성 지금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여성 사건, 제주 4.3 사건, 5.18도 사건으로 하다가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로 지금 교과서에다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진다 사건으로 씌워버리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사건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참 이거 창피합니다. 창피해. 솔직히 말해서 왜 정부에서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은 국가가 죄 없는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항쟁이다, 혁명이다, 의거다, 권력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국가 자체가 정통성, 정체성 하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적인 책임, 법적 책임을 다 지고 모든 것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매하게 사건으로 전부 다 단어를 붙이는 사건. 이 사건은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게 저 듣지 말고. 사건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흔히들 사회에서 쓰는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데모로다가 충돌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사건이라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3만 이상 죽고 장기에 걸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인적이 요구를 할 때에는 거기에 딱 맞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 성격을 분석해 가지고 그 성격에 맞는 올바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니 이름을 지을 때 개통이면 개통이라고 짓는데 말뚝이가 와가지고 내가 개통이다 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의와 성격을 정명 올바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도 모든 문제는 정명에 있다. 올바르게 이름을 붙이는 걸맞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쟁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항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건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기들의 책임을 빠져나오려는 애매하게 덮으려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저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역대 진보정권이든지 보수정권을 전부 통틀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두려시 여순항쟁이라고 이름을 언제든가 부르고 사건은 정부에서 쓰는 용어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항쟁이냐 하는 거예요. 항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는 통치하는 예를 들어서 몇몇 되지 않는 권력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민중을 지배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사람들 역사만 기입하면 그거는 한쪽만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역사는 전 민족, 전 민중, 전체 민중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봉건시대 때의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을 양관들이 통치를 했고 지배를 했기 때문에 지배 기록에 불과하죠. 그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밑으로부터 민중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밑으로부터의 절대 다수의 민중들이 살아온 기록을 쓰는 것이 올바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쟁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권이 돼 가지고 제주에서 뭐냐면 무차별적으로 민중을 학살을 하니까 민중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항쟁을 하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대항을 하면서 내가 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좀도 없지만은 뭐냐면은 무조건 맨손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경찰력을 가지고 진압을 못하니까 군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군대가 또 들어가도 진압이 안 되니까 14연대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파견을 해서 응원을 해서 싹 쓸어버려라 하는 것이 이승만이가 생각했던 위로부터 지배자들이 생각한 권력이 민중을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연대에 있는 군인들이 왜 우리가 같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가서 죽여야 되냐 이게요. 이 군대를 외국이 침략해 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군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형제 동포들을 갖다 죽여야 되냐. 그래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걸 봉기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나오고, 항명, 명령을 거부했다 해서 항명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러한 것은 밑으로부터 전민중이 항쟁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 중에 친일파도 청산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민족끼리 싸우는 것도 없애야 되니까,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자주적으로 외세는 다 물러치고 우리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해서 통일운동도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소작이 68% 70% 가차이 되니까 못 먹고 사니까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짓고 먹고 살아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지금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알다시피 자 23일날 순천이 함락되고 그 전에도 여수를 상륙을 하려고, 순천은 사방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금방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틀 만에 함락이 됐죠. 근데 여수는 지금 국방부 기록에 보면 4번을 바다로 종포, 우리 여수 있잖아요, 종포로 상륙을 하려고 김정은이 5연대 2대대장으로 그때 2개 대대를 꾸었는데 함정을 타고 들어올라 해도 2번은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수는 들어올라 그러면 어디를 막아 그러면 못 들어오냐 하면은 연돈동하고 저기 종보산 있지 않아요, 그 골목, 미평에서 내려오는 골목, 그게 또 저기 뭐냐면은 술병에 병마개처럼 입구가 되니까 거기만 양쪽을 딱 막아보면 못 들어오니까, 거기를 뭐냐면은 처음에 토별대 사령관 송호성 장군, 이제 북으로 가버렸습니다만 하다 이게 친일파 놈들이 지나니까 옛날 독립군에 싸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별을 하나 달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집차를 타고 아주 뭐 키가 뭐 한 1m 90 가까이 된 장군이 뚱뚱한 송호성 장군이 서가지고 뭐나 지나본다고 들어오다가 양쪽에서 막 방어 사격을 해야 되니까 한쪽 귀가 먹어볼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첫턴 해보고 못 들어왔어요. 4번 실패를 4번 실패를 하다가 26일 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스파이를 넣고, 그래서 서정장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전부 여수 시내에다가 김정은이가 전부 불을 질릅니다. 그래서 26일 날 하루아침에 여수 시내가 잿더미가 되어버리니까 게리라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그때 한 2,000명 됐는데 전부 20대의 고등학생 여수 수상고보, 그때는 고보가 여수 수상고보밖에 없었으니까 여수 수상고보의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해야 되니까 못 들어오다가 결국은 집이 없어져 게리라를 할 수 없으니까 숫자가 딸리지 않아요. 이게는 숫자가 많고 11개 대대가 동원됩니다. 11개 대대. 그건 10,000명에 가까운 딴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15,000명이 되지만은 순수 군대들만 해도 10,000명. 10,000명 정도의 군대 11개 대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밀고 들어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학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살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을 어기고 위법이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불법. 그 다음에 법이 없습니다. 죽여서도 안 되는 법이 없는데, 멋대로 아까 이야기한 소위 이상, 국군은 소위 이상, 경찰은 정사 이상 직결처분권을 이승만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빨갱이들은 전부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무차비하게 학살을 거행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의심되는 데는 가서 먼저 집에다 불을 질러 또 거기 있는 식구들을 갖다가 전부 강제 연행해서 사람을 갖다가 그야말로 뭐냐면 개돼지도 그렇게 두드러와서 고문한 적이 없죠. 그렇게 폭력과 약탈, 방화, 강간, 수시, 연행, 가전 범죄는 인륜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국가가 저지른 겁니다. 이게 예순환경, 이걸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가르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73년 동안 묵혀있던 것이 여순환경은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기 때문에 절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역대 정권들이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를 했지만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가지 못하고 전부 다 폐기가 되어버렸던 법안이 21년 6월 29일 날 여야 273명, 300명 의원 중에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 이것은 영령들이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그러한 영혼의 뜻이 앞서진 것이고, 우리 서울리족회 여러분들이 근 3년에 갇혀온 세월을 추나 더우나 1인 시위를 하면서 고생한 그 덕에 시민단체도 움직였고 국회의원들 마음을 움직여서 드디어 특별법이 됐는데, 오늘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내년에 10월 5일날 법적 시한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5%, 엊그저께 148명까지 넣으면은 9.5%밖에 되지 않는 숫자밖에 뭐냐면은 이족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 통탄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을 완전히 뉴라이트 소위원회 법인 몇 사람들이 와서 이승만을 찬양했던 논문 몇 편 쓴 그자들이 다시 주도권을 쥐고 반란 사건이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한 유족이나 부역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제어를 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진상보고서가 국가폭력이라는 제일 중요한, 국가가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모사를 꿈꾸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순환경이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들이고 시민단체고 양심적인 인사들이 찬동을 하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많습니다만 특별히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 정치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재작년에 제가 강연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 하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때의 예술환경이라는 것을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에 왔던 분이 지금은 장흥회가 있는데, 서울 지하철 있잖아요. 서울 지하철 위원장을 2번이나 한 분이 계세요. 김명이라고. 서울 지하철은 15,000명이 넘어요. 조원들이. 제일 크잖아요. 지하철도 노조중입니다. 그래서 이 김명희 씨가 내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유튜브에 올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이거 보이는, 그러면 우리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원 대표님의 여순항쟁이라는 반민족, 반민중의 악마 윤석열이 군림하는 이 땅 모든 민중의 화두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고 자성과 성찰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뒤엔 대구 10월 혁명, 4.3 제주항쟁, 여수항쟁을 역사적 사실로만 인지하고 작금의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중 탄압 원리가 모두 여기에서 연유됨을 통찰과 개성으로 조직하지 못한 한계에서 노정된 사필 규정이리라. 해방 공간의 민중적 과제가 자주통일국가 건설,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이었으면 민족과 계급운동이 하나가 되어야 할 명백한 근금에도 우리는 아직 민족과 계급 문제가 모두 미일 제국과 외세 의존, 미국 세력들의 일란성 쌍둥이임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제주와 여순의 아픔이 75년째 지속 중이다. 이것을 지역이 아닌 오늘 우리가 겪는 민족 모순과 평등 사상 건설의 근거와 과제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후 전개될 끔찍한 역사의 반복은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겠는가. 공간을 열어주신 노정협의 두 손 모읍니다. 오늘도 반파시오 민중행동과 촛불행동 집회에 동참하렵니다. 이자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뜻있는 이분이 엄청나게 통일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통일 인력거를 끌면서 저도 같이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거 결정 받아가지고 아마 배상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노후를 좀 편히 지냈으면 하는 그러는 것이 넓게 많이 우리 이족들 전체적으로 지방도 좀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하다 재판하길래 재판 나온 거 18명 그 카톡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일기 진화회 때 그저 일기 때 받은 분들이 다시 이제 그때 재판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배상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툴툴 뭉쳐가지고 18명이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 앞에 평균 한 1억 5천씩은 아마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그걸 올려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배상도 꼭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왜 아버지 어머니들이 죄 없는 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완전히 학살을 당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했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저승에 가서 뭐냐면은 부모님들 만날 때에 올바르게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명희 씨가 이야기한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결론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위대한 환경의 역사의 후손들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떳떳함을 가지고 올바람을 가지고 진실되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고 정말로 저 사람들은 착실하고 순진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우도 못 받는 건 압니다. 그러나 돈이 먼저 생기고 인간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어. 돈은 수단이야. 단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편하게 할 뿐. 새끼 밥 먹는 거, 옷 입고 다녀도 별 차이 없어. 자동차 안 타도 돼. 무엇이 중요해? 가치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이 왜 사느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전부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사기와 횡령, 폭력, 힘센 놈들이 머리 좋다고 좋은 대학 보내서 공부시켜 놓으니까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고 괴수들이 돼가지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민족을 탄압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70, 80년의 역사. 그러다가 드디어 윤석열처럼 이런 망나니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얘 큰일 나. 머지않아서. 우리는 여선항쟁 서울유족회 여러분들은 내 목에 오늘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일본서 별명이 무슨 별명인 줄 아세요? 대쪽이에요. 대쪽. 나한테는 탑이 안 먹혀들어. 며칠 후에 사람들하고 만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투는 감정을 가지고 정도 있어요. 공정의 측면에서 틀린 사람들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유족회가 저가 있는 한은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초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일치 단결하시고 이보다 더 험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올란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일치 단결해 가지고 이걸 난간을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번째까지 쭉 나와주신 임원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이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모임이 많을 겁니다. 7월 달에는 또 개정법안도 국회에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심포지움도 있고 그럴 때는 연락을 드릴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참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안 챙겨줍니다.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칠 때는 정말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짧은 구호 3개 외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위원회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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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여순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 정치적 중립 인사 여순 전문가로 당장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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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수십만 명의 자국민 민간인을 학살한 이승만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권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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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